자, 경비지도사 청원경찰법 구조의 3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조의 3은 감독입니다. 이 부분은 26년부터 바뀐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원래 공부하던 분들은 그냥 하던 거 쭉 하시면 됩니다. 뭐 1항 청원주는 항상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 이 아래가 시험에 나오겠죠. 시청장, 서장, 청원주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험에 내기 좋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 1번 시청장, 2번 서장, 관할 경찰서장, 3번 청원주, 4번 경찰청장. 답 4번이죠. 4번 아무리 높은 경찰청장도 표창을 수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개 구분하시고요. 이 공적상, 우등상 서로 내용 바꿀 수 있습니다. 공적상은 근무 공적이 탁월한 경우, 헌신적인 봉사로 공적을 세운 경우. 자, 여기 근무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을 근무 공적이라고 하세요. 그냥 근무 공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공적상. 우등상은 교육 또는 훈련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교육받거나 훈련받으면 시험을 보죠. 성적이 우수한 경우 우등상.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우등생이죠. 그래서 우등상. 우등상이라고 해놓고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라고 나오면 그럴듯하죠. 공적상이라고 해놓고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라고만 자르면 그럴듯하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조 감독자의 지정. 이거는 중요한 거라서 좀 이따 별표로 확실하게 할 건데 일단 내용만 보면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빈칸에다가 뭐 고령자는 좀 이상, 연장자를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럴듯하죠. 답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감독자란 조장, 반장, 대장이다. 별표가 있다. 이 별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청장은 그리고 청원주를 지도하고 감독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보시면 청원주는 청원 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죠. 시청장은 청원주를 지도 감독하죠. 구조의 3의 이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서장은 매달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그래서 뭐 복무 규율과 근무 상황 이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안 나와요. 그냥 선지 채워주는 용으로 나오는데 선지 채워주는 용. 선지라고 쓰면 이건 그냥 선지 채워주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 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매달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 있어요. 매달
1회 이상 서장이 해야 되는 무기는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이라는 10글자를, 이게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10글자를 감독하는 거, 이거는 매달 1회다. 그러면 헷갈리기 좋게 뭘로 나올까요? 아까 무기 쪽 보면 되겠죠. 무기.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똑같이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 경찰의 무기 관리 상황은 점검을 하여야 하긴 하는데 수시로 점검합니다. 자, 이 6글자를 점검이라는 글자 2글자로 하는 것은 수시로고요. 무기 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건 수시로. 그리고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이라는 10글자를 감독하는 건 매달 1회라는 거예요. 이거 서장, 무기 딱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매달 1회인지 수시로인지가 구분이 안 가죠. 그죠?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이라는 상세한 내용은 매달 1회, 그것도 감독이죠. 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이에요. 그냥 훑어보는 것도 점검이죠. 감독은 좀 더 세죠. 이거는 매달 1회로 규정을 해놓고 점검은 그냥 수시로 한다. 이 차이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실제로도 많이 나오죠. 이거 하나 중요해가지고 좀 시간을 길게 썼습니다. 다음으로 쟁의행위의 금지. 특수에도 있었죠. 파업, 태업, 정상적인 운영 어쩌고. 직권 남용 금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거 잘 바뀌겠죠. 6개월. 직권 남용 6개월. 이것도 엄청 잘 나옵니다. 얘랑 합쳐져서 되게 잘 나옵니다. 이거는 약간 논리인데 논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청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줄여서 그냥 청경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 즉 형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한 문장 형성됐죠? 청원 경찰은 형법에 있는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또 청경은 여기 형법과 이 청원경찰법, 청경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청경은 언제 공무원으로 보여지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조항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원경찰은 형법과 청원경찰법에서 형법 하나 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둘을 제외하면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대부분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만 지정을 해준 거죠. 왜냐면 이 문장만 있으면 형법, 청원경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인데 청원경찰한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준 겁니다. 형법과 청원경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마라. 아무리 형법이랑 이거 청원경찰법 이거 규정이 있어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얘는 이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맞힐 수 있는 문장으로 개조를 해서 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청원경찰이 언제 공무원으로 보여지는가? 다음으로 10조의 2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청원경찰, 공공청경은 제외한다. 즉 민간청경을 얘기하는 거죠. 민간청경의 불법 행위는 민법이다. 여기 이것저것 법 바꿀 수 있겠죠. 뭐 국가배상법, 형법, 상법, 각종 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뭐 경찰법. 민간청경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법으로 한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라 시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옮기는 거니까 대통령령이죠.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험 문제로 잘 나오겠죠.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혹은 옳은 것은 해가지고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 청원주는 이거는 서장에게 주는 권한은 이거고 또 다른 권한은 여기 있습니다. 일단 다 볼게요. 권한의 위임 자체를 볼게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거는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1, 2, 3, 4 경비업자. 이러면 경비업자가 맞죠. 혹은 청원주가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무 배치, 2번 감독, 3번 어쩌고 4번 어쩌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쉬운 겁니다. 청원주는 위임한 경우에 위임했다고 해서 청원경찰에 보수를
더 낮추거나 너네는 이제 우리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장은 서장에게 각종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만 있죠? 중요하죠 이거.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만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권한이 있냐? 청원경찰 배치 결정 요청, 배치 요청, 임용 승인. 임용은 아니라고 했죠. 임용 승인이죠. 그리고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그리고 과태료. 이거는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시험 문제로 내기 너무 좋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 아직 이건 안 했지만 다 저희 조문을 보면 서장을 거쳐서 시청장한테 보낸 다음에 서장은 뭐 지체 없이 뭐 전달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었죠. 그 조문 중에. 그러니까 사실상 시청장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나한테 보내지 말고 너가 해라. 그리고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도 시청장이 그 시 안에 있는 모든 청경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관할이 서장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과태료도 당연하죠.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10조의 4 의사에 반한 면직. 청원 경찰은 여기 빈칸 치겠습니다. 형의 선고, 징계 처분,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거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좋죠. 아니면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죠. 아니 문제가 내기 좋다기보다는 애매하게 막 하기 좋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한 글자만 바꿔서 아니면 두 글자만 바꿔서 예를 들어 뭐 휴직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 바꾸는 거 주의하시고요. 형의 선고 감옥 가거나 뭐 그럼 당연히 면직되죠. 징계 파면되면 당연히 면직이죠.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 당연히 맞죠. 면직시키면 서장을 거쳐 시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왜냐? 승인받고 배치 통보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시청장한테 허가받아서 만든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해준 시청장한테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 배치 폐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축소, 즉 없어지면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 뭐 폐지나 감축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긴 있다. 이거 시험 문제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도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감축은 할 수 있는데 폐지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주의하시고요. 둘 다 가능은 하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축할 수 없다. 뭐가 있을까요? 청원경찰을 대체하려고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자를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감축이나 폐지가 안 됩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간이 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이전을 하는 경우, 같이 가면 되기 때문에 폐지나 감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두 개의 경우에는 폐지나 감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폐지나 감축했을 때는 면직이랑 똑같이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 그 사업장이 만약 시청장이 먼저 요청한 사업장일 경우에는 배치나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여기 빈칸 내기 좋겠죠? 그리고 이거 어떠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가? 시청장이 먼저 요청한 사업장인 경우 당연히 밝혀야겠죠? 그래서 폐지 감축 통보는 통보서가 따로 있는데, 배치를 폐지하거나 폐지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그 남는 인원을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건 의무고, 이거는 노력이 의무입니다. 노력. 이렇게 적으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고용보장을. 근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노력만 하면 돼요. 그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10조의 6 당연퇴직. 길죠? 복잡하죠?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청원경찰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가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로 내기는 좋은데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과목이 1번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 안 한 경우, 2번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 3번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 무슨 말이냐?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되지 아니한 자잖아요. 면책되지 아니한 자. 근데 이 세 개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유에서든 면책이 안 된 게 100% 확실해진 자라는 뜻입니다. 확실해진 자. 그러니까 면책이 안 된 게 확정된 자. 면책이 안 된 게 확정된 자는 당연퇴직된다 라는 뜻입니다. 1, 2, 3번이 다 그 뜻이에요. 각종 경로를 거쳐서 면책을 못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고유예도 임용 결격 사유인데,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배임, 횡령 배임, 성처법, 아청법, 이런 것들, 그리고 형법의 129조부터 132조까지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까?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건.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실 거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혹은 그냥 기출이나 모의고사로만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2번으로 청원경찰 배치가 폐지되면 아까 했죠? 당연퇴직, 그리고 정년퇴임 6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면 6월 31일, 6월 30, 7월부터 12월에 생일이 있으면 12월 31일, 이거 공무원 그거죠? 공무원 정년퇴임 규정. 마지막으로 10조의 7, 휴직 및 명예퇴직.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71, 74, 71, 72, 73, 그리고 74조의 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로 이런 애들을 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취업을 했을 때, 합격을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랑 이 선고유예 부분은 엄청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완벽하고 싶다 하면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별표 12 감독자 지정 기준 이거죠. 이거는 시험 문제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어떤 흐름을 외우면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냥 빈 종이에다가 시험 문제로 얘가 나올 때마다 그냥 다짜고짜 써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71명 시험 문제로 71명이 나왔다. 감독자 지정 기준이라는 게 뭐 근무 인원이 61명 이상 120명 이하면 대장은 1명, 반장은 4명, 조장은 12명 해야 한다. 그 뜻인데 만약에 근무 인원을 71명으로 잡았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얘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이 맨 밑에 줄 그래서 이거를 떠올리기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올 경우에 무조건 빈칸에다가 이거를 적을 줄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100% 맞진 않는데 그나마 좀 팁을 드리자면 조장은 대충입니다. 대충 10명당 한 10명당 1명. 대충. 반장은 30명당 1명. 대충입니다. 대충. 대장은 60명당 1명으로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60, 30, 10으로 일단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만이라도 좀 외우면 여기는 어렴풋이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를 외웠다 칠게요, 일단. 그러면 내가 9. 다음은 여기가 9였으니까 여기는 10에서 29였지. 맞아. 여기가 29니까 여기는 30부터 40 하고 여기가 40이니까 여기는 41부터 60. 여기가 60이니까 여기가 61, 120. 오케이, 여기까지는 외웠어. 그럼 여기가 대반조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 맞아. 조장은 10명당 1명이었어. 그러면 근무 인원이 9명이야. 10명도 안 되네? 그러면은 0, 0에 1이겠지. 여기가 10명당 1명이니까. 그죠? 오케이, 여기 패스. 끝났어. 그럼 이제 10명에서 29명까지는 어떻게 계산하냐? 29가 좀 애매하죠. 29는
20대도 되고 30대도 돼요. 숫자가. 그죠? 약 30명이라고 보는 게 훨씬 가까우면서도 어쨌든 20명대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조장은 2에서 3으로 칩니다. 대충 2에서 3. 그리고 반장은 30명당 1명이랬죠? 29명 정도 있으면 반장 1명 쳐줘야죠. 약 30이니까. 대장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이 30에서 40이었죠. 아까 했던 논리 그대로 가져갑니다. 30에서 40이면 10명, 조장은 10명당 1명이니까 대충 3에서 4겠지. 반장은 30명당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무조건 채워요. 30에서 40이니까. 한 명은 무조건 채우는데, 두 명이 되려면 60명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40이잖아요. 40을 맥스로 꽉 채워도 60은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60명까지 쳐주긴 좀 애매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반장을 한 명까지만 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납득이 좀 되시죠? 그 다음이 41에서 60. 여기서부터는 물결이 없습니다. 60. 조장 10명당 1명. 6. 반장 30명당 1명. 2. 대장 60명당 1명. 1. 되죠? 바로. 마지막. 조장 10명당 1명. 12명. 반장 30명당 1명. 4명. 대장 60명당 60명당 1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2명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2명을. 근데 여기만 논리에 안 맞게 하늘 아래 대장이 2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은 여기는 1명으로 쭉 간다. 대장이 2명 있을 수는 없다.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런 논리로 그냥 가시면, 여기만 외우면 여기는 시험 볼 때 그냥 쭉 쓸 수 있다. 어차피 시험 문제 풀 때 시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중요한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벌칙 하겠습니다.